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캬, 이 소리 나죠?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은평구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은평을, 예.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은평을과 구미. 오늘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갈게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총리 관저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원래 10분 예상했다가 21분 정도로 이제 2배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데 이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하나만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어느 분부터 우선 여당 의원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네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직접 가서 그렇죠.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면서 네. 아베 총리와 직접 이렇게 회담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대화 지속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분야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의 친서에도 뭔가 우리 좀 만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예.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총리께서도 아베 총리에게 그런 의사를 분명히 저는 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거는 저는 좀 이것이 좀 출발이 돼서 뭔가 논의들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풀기엔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전에 한번 중국 국방부 장관하고 했는데. 네. 그때 참모들이 회담을 준비한 분들이 한 이야기가 30분 예정되는데 단 5분이라 좀 더 길게 하면 성공한 회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상회담, 큰 회담에서 회담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일단 10분에 예정된 것이 21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금 이제 대화 내용을 점검해 보면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관계 복원에 있어서 좀 안개가 많이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공유하는데 아베는 특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전의 입장을 견고하게 갖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 특히 한미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죠. 네. 반면에 우리 이낙연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적극 권유를 하고 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자 이런 입장이어서 어쨌든 우리 한일 관계를 위해서 총리와 일본 아베 회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한일 정상회담을 네네. 통한 외교적 담판을 통해서 좀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우리 정부가 그 부분 수용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 분위기에 무슨 정상회담 할 거냐 하려고 하겠느냐 했는데 정상회담을 하라고 우리가 많이 요구했는데 네네. 그 부분 어쨌든 안개 낀 출발이죠. 안개 낀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 네, 저는 어쨌든 아까 신중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여전히 좀 이렇게 아베 총리가 좀 고집 피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신중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7월 달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기술 독립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네. 추경도 2,700억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법도 만들어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은 저는 멈춰서는 안 되고 네, 더 네. 가속화해서 챙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독립 또 이제 외교 그 선 다변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구입하는 거 관련해서. 수입처 다변화. 네, 수입처 채널 다변화.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국내적으로 이렇게 일본과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저는 이거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일본에 입장이 가서 또 아니라 정상회담 하자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가? 원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융통성 있게 해야죠. 국내 근데 메시지와 대일 직접 메시지가 조금 뭐 그렇죠. 외교 기술로 네. 봅시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아베의 행동으로 봐서는 뭐 썩 그렇게 단기간 내에 뭔가 해결될 것 같지가 솔직히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어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수가 구속됐다. 여당은 침묵 속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야당은 조국 전 장관으로 이제 수사의 그 전선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승리했다고 자축도 하셨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축이라는 표현은 좀 과거요. 예. 저는 일관되게 입장을 장관 부인이라 해서 특별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특별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11개 혐의를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 예비적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네. 이 부분 또 그 혐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공동체 뭐 이건 현 정부가 만든 논리입니다만 경제공동체 논리에 따르면은 조국 장관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자축은 아니다? 예.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그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어떤 뭐 당대표들의 평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자축을 보였던 부분인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치적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그 법무장관 임명을 할 때 충분히 인사검증이 부족했던 걸 인정하고 또 가족이 여러 가지 이미 기소되어서 조카도 구속되었죠. 동생도 구속 직전에 있죠. 부인도 구속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이 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분노를 받아들여야 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잘못 임명해서 국가가 이렇게 두 동강에서 네 동강으로 분열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참 잘못 임명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검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됐다. 이런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거기에 동조한 우리 민주당 지도자들도 당에다 또 국민에다가 좀 성찰하는 모습. 네네. 이런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인정해야 되고 포괄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특히 민주당 지도자들도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백승주 의원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지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사과 못한다? 저는 어쨌든 법원의 이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판단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던 이 과정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그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물줄기가 저는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피의자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루어진 전격 기소였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제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아마 대표적인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대대적인 먼지털이 인권 침해 수사였습니다. 네. 정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검사들 투입하고 더 많은 곳을 네. 압수수색해서 더 많은 기관을 투입해서 표창장 위조 문제, 사모펀드 문제를 대대적으로 먼지털이 인권 침해 수사를 했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라든지 포렌식 자료라든지 네네. 그리고 검사가 직접 전화받았다는 걸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줌으로써 피의사실 공표가 얼마나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그 직전에 진짜 이 여론 재판으로 망가뜨리는지 봤고요.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하는 검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무력화시켰던 정치검찰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던 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비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이 문제인 건 맞는데. 저는 네. 그
그 생각해요. 그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문제라든지 별건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과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 이런 비판이 이번 수사에만 우리 민주당이 나를 세우느냐 이거죠. 앞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친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또 모진기를 선택할 때 변창훈 검사가 모진기를 선택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사 가능에 고통받을 때 그때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면 하는 갈채를 보내고 싶고 그때는 잘한다. 까지나 이라도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 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건 수사 부분하고 수사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아가야죠. 네, 저는 정말 이 계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들이 화두가 됐고 전 국민 요청을 하고 있고 검찰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버틸 수 없어서 심야 조사를 폐지하고 공개 수사 폐지하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는 앞으로 진행돼서요. 여야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었고 원래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어떻게 보시냐. 앞으로 그쪽까지 가야 되냐 이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영장 더 청구까지. 분노하겠죠. 아, 그럼 해야 되고. 예. 그 많은 의혹이 가족과 관련돼서 네. 심지어 그 민주당의 그 검찰 출신 의원조차도 네. 그 뇌물 혐의가 농후하니 직접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언급할 정도인데 그걸 수사를 하면 여기서 가족인 정영신 교수만 구속 수사하고 그 수사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회 상식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의혹이 네. 제기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를 검찰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수사하고 영장 옳다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도 해야 그건 됩니까? 수사해야 나오죠. 그건 몰라요? 수사해야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소환도 할 않을 거다. 것이고요. 네네. 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11개 혐의 중에 4개 정도는 조 장관을 염두에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차피 또 이 수사의 출발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고 조국 장관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저는 기획된 수사라고 보기 기획된 때문에 수사다.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이제 구속까지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정경심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까? 인사청문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이 정말로 조국 장관이 타겟이었다 그러면은 네. 그 수사의 정확한 방향은 대상은 조국 장관이었어야 되고 조국 장관의 구속을 법원에 물어봤어야 되죠. 네. 근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주변 가족을 다 털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고 그 주변을 다 털어가지고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들을 캐가는 형태의 수사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앞뒤는 명확히 뒤집어졌고 네. 이런 의미에서 이 검찰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강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우냐니까.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젊고 내부 소식 잘 아는 의원님이 네. 기획검사, 네, 기획수사라 하니까 네. 검찰총장 8월달 임명될 때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주장했는데 그분이 수사하는 걸 기획수사라니까 네. 좀 이게 어느 진실이 뭔지가 궁금하고 이건 사실 장관을 지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당에서 네. 법사위원들이 좀 고발했던 사건 수사는 시작됐던 건데 어쨌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검찰 철저하게 낙마시키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가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윤석열 네. 총장이 공정한 수사한다,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걸 봤어요. 네. 제가 봐서 이거는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예.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검찰 간부 고발했는데 또 영장 반려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영장을 반려했냐면 명백히 죄가 안 된다. 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검찰은 다 본인들이 사법부예요. 이미 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인 거죠. 네. 그다음에 한겨레를 고소했습니다. 네, 한겨레. 언론이 조국 장관 후보자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조국 장관을 압수수색했지 언론을 네네. 고소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한겨레가 윤중천과 그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보고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윤중천과 윤석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네.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언론을 고소를 하고 언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 정관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거 제시하라 막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겁박, 유시민 예.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어제부터 착수를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발들이 진행됐고 4차 고발까지 수많은 있었죠. 의혹이 네.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를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공정한 수사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는 지금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게 네. 윤석열 총장이나 검사들도 이 방송 듣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듣고 강대원 있겠죠. 의원도 또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겁나네요. 잠깐 저희가 일부 저도 잠깐 털면 잘 나올 것 마치면서 같은데. 일부 허위사실 마치면서 유포라고. 일부 마치면서 그 얘기 잠깐 우리끼리 나눠 본 다음에 2부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1부 여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